안녕하세요. 물리학 1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2에서 97페이지에 해당하는 원자의 스펙트럼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스펙트럼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스펙트럼은 빛을 진동수에 따라 분해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동수에 따라 분해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진동수 대신 파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이 파장과 진동수가 같은 개념은 아니고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데,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3단원의 파동을 학습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그냥 빛을 나눈 것이다 라고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의 종류를 살펴볼 건데 교과서 94페이지의 위쪽 부분을 보면 됩니다. 햇빛과 같이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보통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원자에서 직접 방출되는 빛에서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집마다 또는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므로 모두 이제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 요 위쪽에 필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스펙트럼은 크게 연속과 불연속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태양빛도 엄연히 따지면 불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연속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보통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또는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그것이 파장에 따라 쭉 연속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색광은 백열전구나 백색을 띠는, 즉 백색이라는 것은 모든 색의 빛이 다 합쳐지면 백색인데 그럼 백색에서 나오는 빛을 분해하면 백색광이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불연속 스펙트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불연속 스펙트럼은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는 선으로 나타납니다. 즉 위에서 방출 스펙트럼은 밝은 선으로, 흡수 스펙트럼은 어두운 선, 까만 선으로 나타나니까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선이나 불연속 스펙트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 두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차이는 왼쪽에 나와 있는데 뜨거운 원자냐 또는 차가운 기체 원자를 통과하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이것을 여기에 정리해서 써보면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직접 나오는 스펙트럼 선이고, 그 다음 백색광을 저온의 기체에 통과하면 몇 가지 선만 이렇게 흡수되는 까만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흡수 스펙트럼, 왼쪽에 아래쪽 그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글을 읽어보면 되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백색광, 고온, 저온 이렇게 정도 기억을 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방출 스펙트럼은 밝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어두운 배경에 밝은 선으로 몇 개의 선만 띄엄띄엄 나타나게 되고, 연속 스펙트럼에서 몇 개의 선만 어둡게, 즉 아래 그림처럼 까만 선이 나타나는 것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자, 방출은 저렇게 몇 가지의 빛만 방출되었다는 것이고, 흡수는 연속적인 빛에서 저 까만 선에 해당하는, 까만 선의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흡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펙트럼 선이 빛의 방출 또는 흡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결국에 흡수되거나 방출될 수 있고, 이 빛을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때 이 입자를 광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갖는데 이 입자를 광자라고 한다. 빛 광자를 써서 광자입니다. 진동수가 F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아래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진동수가 F일 때 F는 저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E는 HF다 라는 식을 볼 수 있고, 여기서 H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식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결국에 진동수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빛의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H는 플랑크 상수이고 플랑크라는 사람이 발견했으니까 이름을 붙여준 것이겠죠. 중요하지 않고 뒤에 넘어가면 보어의 가정에 따르면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궤도만이 허용되고 이 에너지 궤도가 바로 에너지 준위였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형광펜 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어의 가정에 따르면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궤도만이 허용되고 각각의 궤도에서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 값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 값만을 가진다 할 때 이 에너지 값이 뭔가 여러분?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겠죠. 에너지 준위. 뭐 n은 1일 때 얼마, n은 2일 때 얼마 이런 것들을 화학에서 한번 배워봤었죠. 자, 안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이 정해진 에너지 값만을 가지는 것을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즉 특정한 에너지 준위만이 허용되는 것을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자화. 이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연속이라는 뜻입니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특정한 궤도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확률에 관한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되면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리는 뒤에 밑에 쪽에 양자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궤도부터 n은 1, n은 2, n은 3인 궤도라고 하며 n을 양자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의니까 형광펜 쳐보겠습니다.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궤도라고 하며 n을 양자수라고 한다. 양자수가 1일 때, 양자수가 2일 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전자가 궤도를 n은 1에서만 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궤도를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대로 옮기진 못하고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될 때만 궤도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기 길을 옮기려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에너지, 그래서 전자가 궤도를 옮기는 것을 전자의 전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이동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전자가 궤도를 이동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궤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빛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자, 아래쪽 그림으로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어땠죠, 여러분?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무한대의 궤도에서 에너지가 0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쪽 궤도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0보다 작았었습니다. 즉, 끌어당겨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무한대의 궤도보다 멀어지려면 에너지가 0보다 큰, 즉 이 전자에 일을 해줘야지만 억지로 저렇게 바깥쪽으로 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깥쪽 궤도와 안쪽 궤도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는 바깥쪽 궤도의 에너지가 더 크게 됩니다. 밖에 있는 게 더 많은 일을 해줘서 바깥쪽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관계고 물체에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가 더 큰 바깥쪽 궤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광자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자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하고 이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빛인 겁니다. 빛을 입자로 본 것이 광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광자를 흡수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안쪽 궤도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좀 더 작아지는 것이고 그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마찬가지로 빛의 형태, 즉 광자가 방출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쪽 궤도로 전이할 때는 광자가 방출, 바깥쪽 궤도로 전이할 때는 광자를 흡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자가 흡수되면 흡수 스펙트럼이, 방출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고온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큰 상태를 말하죠. 온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기체 분자에서도 배웠겠지만 에너지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높으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온의 기체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이고 저온의 기체는 반대로 살펴보면 되겠죠. 저온의 기체는 보통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백색광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몇 가지의 선을 흡수해서, 즉 빛을 흡수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뒤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광자의 에너지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광자의 에너지는 앞서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배웠었고 이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파장으로 확장을 하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생 선생님과 함께 잠깐 배웠었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F와 람다는 우선 F는 진동수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H는 플랑크 상수, C는 빛의 속력이죠. 그리고 람다, 이렇게 쓰는 람다는 파장입니다. 람다입니다. 람다. 자, 그러면 FC 람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C는 F 람다, 즉 빛의 속력은 빛의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식을 이해하려면 마찬가지로 3단원을 학습해야 합니다. 물리는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도입되므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배우다 보면 모르는 개념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해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C는 F 람다를 잠깐 외우고 요 하나의 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F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면 F는 람다분의 C겠죠. 그럼 요거를 여기 HF에다가 대입하면 결국에 광자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나오는 EN 빼기 EM은 무엇이냐면 EN 빼기 EM은 양자수가 N인 궤도 그리고 양자수가 M인 궤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때 m은 뭐 3이 될 수도 있고 n은 뭐 1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를 그냥 나타낸 것입니다. 정수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결국에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죠. 그래서 요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 즉 에너지 준위의 차이인 EN 빼기 EM은 결국에 그 안에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 HF 즉 람다분의 HC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광자의 진동수, 광자의 파장, C는 광속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밑으로 이제 넘어가서 수소 원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영역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4개의 파장을 보어 이론으로 설명하면 그림과 같다. 자, 여기서 보라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보라색은 이만큼 자, 다 모든 빛이 N은 2인 궤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전자가 N은 2인 궤도로 전이하는 상황에서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가 높은 궤도에서 에너지가 낮은 궤도로 전이할 때는 항상 광자가 방출이 되죠. 빛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지금 보라색은 에너지 차이가 엄청 크고 빨간색은 에너지 차이가 3에서 2로 떨어져서 조금 작은 형태죠.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특정한 빛만이 특정한 파장으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마다 파장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N은 2인 궤도로 떨어질 때는 특별하게 가시광선 영역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이외의 다른 원자도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원자마다 다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른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기체의 구성 원소 분석을 통해 넓게는 천체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 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원자는 속박된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값만을 가질 수 있는데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그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값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에너지 준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화된 즉 불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다음과 같다. 다른 원자가 아니라 수소 원자일 때는 특별하게 이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공식은 항상 회색으로 표현을 형광펜을 해보겠습니다.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N에다가 양자수를 대입하면 됩니다. 양자수는 안쪽 궤도부터 1, 2, 3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가장 안쪽 궤도가 N은 1이었고 두 번째 궤도가 N은 2, 세 번째 궤도가 N은 3인 궤도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갈 때 이 N의 값인 즉 껍질 수를 여기다가 N 자리에 대입을 하면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N은 1일 때가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될 것이고 N은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때지나요?
에너지 값이 커지는 것도 살펴볼 수 있죠. 왜 커지냐면 마이너스 붙었는데 저 뒤에 붙은 숫자가 작아지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이며 수소 원자는 아래쪽에 이렇게 N은 1로 떨어질 때, N은 2로 떨어질 때, N은 3으로 떨어질 때를 특정한 계열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라이먼, 발머,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살펴보면 각 상태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원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전자는 궤도를 이동한다. 이것을 전이라고 했었죠. 각 상태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원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이 에너지를 빛으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궤도를 이동한다. 전이한다. 전자는 전이에 의해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므로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갖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전자가 N은 1인 궤도로 전이하면 자외선 영역의 빛을, 2인 궤도로 전이하면 가시광선 영역을, 3인 궤도로 전이하면 적외선 영역을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밑에 표로 정리해 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가능할 가짜에 볼시자를 써서 가시광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바로 빨주노초 파남보 영역에 해당하는 붉은색부터 보라색까지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보다 에너지가 더 큰 것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것은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에 이제 아래쪽 스펙트럼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고 그 왼편에는 자외선이 그 오른편에는 적외선에 해당합니다. 그럼 자외선과 적외선은 눈으로 볼 수가 없겠죠. 자, 여기에서 관계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붉은색이 나타나 있습니다. 붉은색은 적색에 해당하겠죠. 자, 왼쪽은 보라색인 자색에 해당합니다. 자, 적색과 자색 중에서 파장이 짧은 것은 자색입니다. 파장은 람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파장이 긴 것은 적색입니다. 자, 여기서 쉽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나중에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은 짧에 여기 조그맣게 자가 들어가 있죠. 아, 그래서 자색은 짧구나, 파장이 짧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광자의 에너지를 좀 살펴보면 광자의 에너지는 여러분 E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일단 진동수에 비례해서 HF로 나타낼 수 있고 또 F와 람다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람다분의 H, C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진동수와 에너지는 서로 비례하고 F와 람다,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것이죠. 그러면 람다는 감소, 람다는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람다는 짧아지고 그거에 반비례하는 F는 증가하고 F와 E는 비례하니까 E도 증가하고 에너지도 증가하고 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자, 이 오른쪽으로 가면서는 파장이 길어집니다. 적색 쪽으로 가면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그거에 반비례하는 진동수는 짧아지고 그거에 비례하는 에너지도 작아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큰 것은 자외선. 에너지가 작고 진동수가 작은 것은 적외선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라이먼 발머 파셴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라이먼 발머 파셴은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여기 빈 공간 많으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표로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우선 라이먼 발머 파셴으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라이먼 계열. 교과서 오른 페이지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라이먼, 발머, 파셴, 라발파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파셴 계열. 자, 그러면 일단 방출되는 빛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결정이 됩니다. 방출되는 빛. 빛이 방출된다는 말은 에너지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전이가 된다는 것이겠죠. 즉 전자가 이렇게 그림처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어쨌든 내려오는데 이것이 1로, 2로, 3으로, 4로, 5로 뭐 여러 가지로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방출되는 빛이 자외선 영역인 것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내뿜으면 방출되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 전자가 전이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시광선 영역을 빛을 방출을 하면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자가 내려오면서 적외선 영역에 빛을 방출하면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궤도로 떨어질 때 해당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쪽 궤도부터, 아래쪽 궤도부터 지금 E1, E2, E3, E4, E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자수가 1, 2, 3, 4, 5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과서에는 지금 N은 1로 떨어지면 자외선이고 N은 2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영역이고 3으로 떨어지면 적외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무조건 1, 2, 3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라고 할 수 없고 2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외선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은 2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에너지가 더 커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영역의 빛이 꼭 가시광선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 이 에너지가 커지면 우리 아까 에너지가 큰 쪽은 자외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버리면 자외선에 해당하는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N은 2로 떨어지되 N은 3, 4, 5, 6인 궤도까지만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N은 7보다 큰 데서 N은 2인 궤도로 떨어지면 즉 7번째 껍질부터는 2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으로 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발머 계열이라고 할 수 없고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잘 정리된 문제집도 있고 아닌 문제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들은 모의고사에 출제됐을 때 출제자가 굉장히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의 전이 그럼 언제 어느 궤도로 떨어져야 하는가? 그래야지 라이먼 발머 파셴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정리해보면 다른 영역은 문제가 없고 발머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전자가
n은 2보다 큰 궤도에서 n은 1인 궤도로 전이하면 무조건 라이먼 계열이고 무조건 자외선 영역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발머 계열은 n은 2보다 큰 데서 3보다 큰 데서 n은 2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라이먼은 n은 1로, 파센은 n은 3으로, 가시광선은 발머 계열은 n은 2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n이 3, 4, 5, 6일 때만 3에서 2로, 4에서 2로, 5에서 2로, 6에서 2로에 해당하는 것만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7부터는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서 자외선 영역이 되기 때문에 발머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파센도 문제가 없습니다. 파센도 3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n이 4보다 크기만 하면 다 적외선 영역을 방출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물리량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이죠. 물리량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와 진동수는 어떤 순이냐면 라이먼이 제일 크고 발머, 파센 순입니다. 당연히 자외선이 에너지가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라발 파 순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파장은 그거의 거꾸로 가기 때문에 라이먼이 제일 작고 그 다음 발머, 그 다음 파센 이런 순으로 간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자의 스펙트럼을 모두 학습해 봤습니다. 이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지금은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지금 한 줄이죠. 이 원자가 어떤 물체에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개, 거의 수억 개, 수천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가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 모여서 합쳐지는 것이 바로 에너지 띠이고 다음 시간에는 그 합쳐지는 에너지 띠에 따라서 어떻게 원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선 원자의 스펙트럼을 꼼꼼하게 복습해 두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